여러분들 이제 그 공시 의무화 일정이 아주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금 조금 연기가 되는 바람에 ESG에 대해서 좀 천천히 해도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제법 있으신 것 같은데요. 사실은 지금 기준이나 지침이 거의 다 나왔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렇게 공부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해진 상황이고요. 또한 이것을 미리 대비하지 않으면 막상 이제 의무화가 됐을 때 상당히 어려움을 느끼게 될 겁니다. 이것이 이제 벼락치기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미리미리 해두지 않으면 상당히 어려운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지금 이 기후 공시를 중심으로 한 ESG 공시라는 이 변화는요, 거의 한 100년 만에 엄청난 그 공시의 변화입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그 재무제표를 공시하는 그것이 한 100년 정도 역사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 전에는 기업들이 뭘 공시를 했냐면 그냥 매출액, 재고 자산 이런 정도로 공시를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대공황을 맞이해서 주식이 폭락을 하고 이렇게 하니까 이게 이렇게 가지고는 안 되겠구나. 기업에 대한 정보를 좀 더 자세하게 알아야 되겠구나. 이런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과 같은 이 재무제표, 물론 지금같이 이렇게 고도화된 상황은 아니었지만 복식 회계를 통한 재무제표의 그 공시가 등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엄청난 변화인데요. 그렇게 해서 그것이 계속 진화되어 왔지만 이제 지금 상황은 불확실성이 매우 커져 버렸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이제 극심한 기후변화, 이것으로 인한 위험이 엄청나게 커져 버렸고 그 외에도 안전이라든지 인권이라든지 이런 것을 제대로 챙기지 못했을 때 기업이 겪는 갑작스러운 그런 충격 내지는 기업의 가치 감소 이런 것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또 거버넌스가 잘 갖춰져 있지 않을 때 그럴 때도 기업 가치가 갑자기 이렇게 축소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문제는 지금 현재의 재무제표로는 해결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재무제표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과거 정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후 공시를 비롯한 환경 공시, 또 소셜에 대한 사회에 대한 공시, 거버넌스 공시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미래에 대한 공시입니다. 이제 과거와 미래의 공시를 통합하는 지금 현재 사업보고서가 재무제표를 중심으로 공시가 되지만 이제 의무공시, 법정공시가 되면 사업보고서 안에 지금 현재 공시하고 있는 재무제표 플러스 ESG 공시 이것이 동시에 통합해서 공시가 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이것이 큰 문제고 또 그것을 특히 이제 재무적인 영향을 평가를 해서 반영을 하려고 그러면 이것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상당히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이걸 연기하고 싶은 마음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이것이 이 방향성이 이미 불가역적으로 정해져 버렸기 때문에 그리고 기준이나 지침이 이미 거의 중요한 것은 다 나왔습니다. 한국의 경우에도 이제 KSSB의 지속가능성 공시 기준 공개 초안이 4월에 나왔고요. 또 이제 한 달 정도 늦어도 2달 정도 지나면 그것이 확정이 될 겁니다. 그리고 올해 안에 이제 공시에 대한 로드맵이 확정이 될 텐데요. 그렇게 되면 바로 준비를 해야 되고 지금 미리 준비를 하지 않으면 이것이 그 벼락치기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벌써 ESG에 대한 얘기가 시작이 된 것은 20년 전입니다만 본격적으로 이것이 논의된 것은 또 기준이 나오고 이렇게 된 것은 한 3, 4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근데 3, 4년 동안 많은 분들이 학습을 많이 하셔가지고 지금은 아주 웬만한 것은 이제 상식이 되어버렸습니다. 기초적이고 상식적인 얘기를 오늘 할 수 있는 시간은 아주 짧습니다. 한 20, 30분 정도 간단하게 기본적인 것, 핵심적인 것만 말씀드리고는 심층적인 얘기를 할 겁니다.